자, 지금부터 6반 수업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방지인 가죽 피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잠깐 했던 것처럼 자, 가죽 피가 들어간 글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글자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건 빨간색 가죽 피고, 가죽 피가 들어가 있는 글자들은 가죽 피의 영향을 받아서 다 소리가 피 아니면 파로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죽 피자 옆에 붙어 있는 이 파란색 글씨가 뭘까는 스스로 좀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자, 파란색 글씨가 뭔지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결파. 자, 알고 있는 자, 물수, 자, 엄마를 나타내는 여자, 니어자, 볼석자, 발족자를 뺀 나머지 세 글자는 저번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한 번 더 잠깐 알아봅시다. 자, 이 글자는 지금은 자, 화났다, 짜증났다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자, 각골문에서는 이렇게 큰 강남 네거리처럼 큰 길을 표현하던 글자로서 지금은 모양이 3600년 흐르는 동안 이만큼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글자랑 쓸 때는 절반만 씁니다. 자, 길에는 사람들이 걸어가고 걸어다니기 때문에 지금은 가다행 또는 단일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모습은 자, 사람이 침대에 들어 누워 있는 모습이죠. 각골문에도 똑같은 모습이 있고 침대가 분홍색으로 그려져 있고 사람이 빨간색, 사람 주변에 물처럼 보이는 땀이나 피가 찍어져 있습니다. 이 각골문은 이렇게 90도 세워진 다음에 지금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빨간색이 사람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쓸 때는 한글에 오자처럼 쓰고 시오 첫 번째, 시오 두 번째, 시오 첫 번째 짧게 쓰면 됩니다. 자, 뜻은 잠자다를 뜻할 것 같지만 각골문에서는 아프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침대에 누워서 식은땀을 흘리거나 피를 흘리고 있다, 아프다. 그러면 잠잔다라고 할 때는 각골문에서도 집이 그려져 있고 집 안에 사람이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잠자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옷 의자입니다. 옷 의자는 각골문을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 쉽게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 일단 이 글자를 다른 글자의 왼쪽에 쓸 때는 자, 이런 식으로 기억 꺾어 쓰고 일자, 시오 첫 번째, 시오 두 번째처럼 변형시켜서 씁니다. 자, 기억을 못하겠으면 이런 식으로라도 기억을 좀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자를 나타내는 글자 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월 달에 많이 봤던 발족자. 자, 이렇게도 쓰지만 다른 글자 왼쪽에 쓸 때는 이렇게 변형시켜서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글처럼 미음자 쓰고 한글에 아자, 오자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물수라고 했습니다. 물수. 그 다음에 이거는 돌석. 기억하기 어려우면 이런 식으로라도 기억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을 시작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과 같은 걸 좀 전에 봤듯이 이 모든 글자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건 빨간색 가죽 피자가 공통으로 들어있고, 그래서 이 글자의 소리들은 대부분 피 아니면 파로 난다. 이런 걸 우리가 형성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파란색 부분이 무슨 뜻인지만 알면 되겠죠? 자, 사전에 찾아보면 뜻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한자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내가 이 한자를 3000년 전에 만들었다라고 하면 가죽과 옷과 가죽을 그려놓고 뜻을 뭐라고 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자, 사전을 찾아봤을 때 뭐라고 나와 있는지 비교해보고 내 생각과 다르다면 자,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왜 그렇게 뜻을 붙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앞으로의 공부입니다. 자, 가죽 피자의 소전을 보면 자, 소전의 이 파란색을 보면 파란색은 각골문에 보이는 것처럼 이 손의 모습입니다. 자, 분홍색과 빨간색을 일치시켜 보면 일치해서 보면 손으로 어떤 가죽을 벗기고 있는 장면, 뜯어내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치 이런 그림처럼.
자, 그런데 지금은 이게 한자가 직선어가 되다 보니까 어디가 가죽이고 어디가 몸통인지 알아보기 어렵게 됐지만 생각하면서 보면 자, 이게 손으로 가죽을 벗기는 모습이구나. 파란색이 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를 여러분들이 보면 자, 왼쪽 파란색은 옷, 오른쪽은 가죽.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면 다른 반이 수업했을 때 보면 보통 가죽 옷 정도를 떠올립니다. 그럼 가죽 옷 정도가 되겠죠. 가죽 옷을 입다 이 정도겠죠. 근데 사전을 찾아보면 입다, 옷을 입다라고 할 때 입다 피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리는 가죽 피의 소리를 그대로 따왔겠죠. 그러면 왜 입다일까? 이거는 그닥 어렵지가 않죠.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런 정도의 그림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갑골문을 그림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자를 그림이라고 생각했을 때 3000년 전 사람들이 왜 이러한 그림을 그려놨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가죽을 손쉽게 얻을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이렇게 가죽 옷을 입으려면 아빠가 짐승하고 싸워서 이겨야만 입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닐 거고 동네에서도 힘센 아빠를 둔 아이들만 입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이런 건 하나의 부러움의 대상이어서 이렇게 아마 이렇게 입고 있는 모습을 한자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걸 거고, 그래서 지금도 이 글자를 아직도 3000년 전에 쓰던 걸 쓰고 있고, 가죽옷을 입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보면, 자, 이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파란색은 아파서 침대에 들어누워 있는 병을 나타내는 병력자라 그랬고, 가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말할 때는 가죽의 피부의 병, 피부병을 나타내는 글자인가? 아니면 뭘까? 다양하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피부병 정도가 딱 현대인들이 느꼈을 때는 가죽의 피부의 병이 났다 정도가 어울릴 것 같은데 사전을 찾아보면 지치다라고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소리는 이 피에서 피를 찾았겠죠. 그러면 왜 가죽이 침대에 들어 누워 있는데 피부병이 아니고 아프다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자, 지치다라는 건 이렇게 돼서 기운이 빠진 걸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이렇게 했죠. 자, 이 사람이 아침 새벽 4시에 나가서 저녁 12시에 퇴근해 하루 종일 일하던 사람이 회사에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해서 이미 영혼은 가출한 상태고 침대 위에 껍데기만 들어 누워 있는 상태. 이래서 지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사람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사람이 생기가 하나도 없고 그냥 가죽만 덜렁 들어 누워 있는 느낌이 아니었을까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여러분 친구들이 발표한 걸 보면 자, 이 가죽이 짐승의 가죽일 테니까 가죽을 잡았다라는 건 짐승을 잡았다는 소리고 짐승을 잡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짐승에게 다치기도 해서 너무 피곤해서 지쳐 있는 모습 아닐까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한자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글자를 보면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왼쪽은 다 알다시피 물일 숫자이고 오른쪽은 가죽피입니다. 그럼 이걸 딱 보면 여러분들 어떤 정도로 가죽을 물에다가 빠는 모습일까? 아니면 이 가죽을 살갗이라고 생각해서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인가? 자, 피부에다가 물을 뿌려가면서 목욕하고 있는 모습일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사전을 보면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뜻과 달리 물결파라고 나와 있고 소리도 여기는 피였는데 파로 갑자기 바뀌었죠.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생각해 봅시다. 자, 이 한자를 가장 먼저 설명한 책이 한자라는 게 갑골문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1600년 전부터 1046년까지 쓰였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 태어나고 2021년에 살고 있고 한자를 가장 먼저 설명을 시도한 사람이 한나라 때 허신이라는 사람이 대략 기원 후 220년 정도에 처음으로 한자를 설명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설문해자입니다. 설문해자. 자, 설문해자라는 책의 이 글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놨냐면
물 숫자, 물이, 용, 솟을 용자, 물이 솟아서 흘러간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 물결이란 뜻이겠죠. 물이 솟아서 흘러간다. 근데 가만히 있는 물이 어떻게 솟아서 흘러갈까 하고 한번 만들어 보면, 자, 한번 선생님이 장난스럽게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물의 가죽을 벗겨 봅시다. 자, 수면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물이 잔잔하게 있겠죠. 자, 여기에 선생님 물을 가죽을 벗기기 위해서 손으로 물의 가죽을 벗기려고 손을 담그는 순간 아무것도 안 딸려오겠죠. 대신 손에 있던 손이 들어가면서 또 손에서 떨어진 물방울에 의해서 이렇게 물결처럼 파동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물결파라고 설명은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마치 가죽이 부들부들한 이런 모습처럼 물이 이렇게 돼서 이걸 비유한 모습일까라고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야 되고, 여러분 나름대로 도대체 물 숫자랑 물결 파자가 합쳐졌는데 가죽 피가 합쳐졌는데 왜 물결 파가 될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모습을 보면 이거는 자, 계집 여자 엄마를 상징한다 그랬죠. 엄마랑 물결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결 치는 엄마가 뭘까? 그럼 여러분들 친구들 발표한 사람들 중에는 물속에서 있는 엄마니까 해녀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고 하는데, 만약에 해녀라고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사전에 보면 할머니 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할머니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엄마처럼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옛날 사람들 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아마 얼굴에 이렇게 세월의 흐름처럼 파도처럼 물결이 이렇게 가 있는 엄마가 할머니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할머니 파자의 발음은 물결 파의 발음을 따온 거겠죠. 물결 파의 발음을.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한자를 보면서 내 생각에는 해녀인 것 같은데 왜 할머니라는 뜻일까 하면 알 길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거꾸로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면 됩니다. 자, 쓰는 방법은 여러분들 다 알겠죠? 물 숫자 쓰고 가죽 피자 써서 물결 파를 만든 다음에 밑에다가 여자를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돌석자랑 다 알다시피 가죽 피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로 가죽을 찢는다라는 거 가장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돌로 가죽을 찢는다. 짐승을 잡은 다음에 짐승의 가죽을 벗기기 위해서 돌로 막 찢는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전을 보면 깨트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깨트리다. 자, 이게 왜 깨트리다가 될까? 그리고 소리는 왜 피에서 갑자기 파로 바뀌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글자의 원 글자는 아마 이런 모습이었겠죠. 돌석자랑 물결 파자. 그래서 아마 이 파의 소리를 그대로 따온 거겠죠.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돌과 물 하면 아마 이런 그림이 아닐까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아무리 단단한 돌이라도 수없이 많은 파도 물결을 부딪히다 보면 깨진다. 아니면 돌도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에 의해서 돌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돌이 수없이 많은 물결에 맞아서 깨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10반의 금빈이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왜 돌로 가죽을 찢는 게 아니고 깨트리다일까 하면서 금빈이가 공책에 써놓은 생각을 읽어보면 돌이 가죽은 보통 부드러우니까 돌이 가죽처럼 부드러워졌다라는 의미니까 아마 돌이 가죽처럼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돌이 깨져야 될 거고 더 깨지고 더 깨져서 모래가 되고 흙처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깨트린 게 아닐까?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자라는 건. 왜냐하면 우리가 30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한자를 만든 사람한테 이유를 물어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왜 돌과 가죽을 합쳐놓고 그냥 깨트리다라고 했을까? 여러분 나름대로 꼭 생각해보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울 때 한자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자, 여기서 자,
왼쪽은 발족자랑 오른쪽은 가죽피겠죠. 가죽피. 자, 그러면 보통 이거는 발이니까 발에다가 신는 가죽 구두일까라고 발표한 학생도 있었고, 발에 하는 가죽이니까 양말일까? 또 다른 학생은 아빠의 발에 뒤꿈치에 그 각질을 보고서 뒤꿈치에 가죽처럼 단단해진 아빠의 뒤꿈치 각질이 아닐까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게 일단은 거기까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전을 찾아보면 이거 역시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달리 절뚝발이 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발이 들어갔으니까 걸어가는 모습이구나까지는 알 수 있는데 왜 이게 하필이면 절뚝발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소리도 왜 피가 아니고 파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도 좀 전에처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발은 발로 걸어가는데 물결처럼 걸어간다.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소전에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발 한쪽이 약간 기우뚱한 모습. 자,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에 걸리면 이렇게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었죠. 이런 분들이 걸어 다닐 때 한번 보면 어떻게 보이냐 하면 한번 봅시다. 유튜브에서 구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면 다리가 불편해서 걸어가는 걸 보면 조금만 걸어보시죠. 이렇게 마치 똑바로 걷지 못하고 마치 사람이 하는 모습이 물결 치는 모습 같아서 이렇게 이 두 글자를 쓰다가 지금은 이렇게 바꾼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 이 글자의 소리가 파인 건 이 물결 파의 소리를 딴 건 아닐까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꼭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자, 발은 당연히 걸어가는 거니까, 걸어가는데 옆에 가죽이 있으면 왜 절뚝거리면서 걷는 걸까?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선생님한테 카톡으로도 좀 알려주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자라는 건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사전을 찾아보고 내 생각과 다르면 왜 그런지 스스로 고민해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한 번씩 고민해 보고 고민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길은 길 가다 행자랑 가죽 피자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생각과는 달리 저것 또는 저쪽을 의미하는 저 피자입니다. 이거는 아마도 자 이런 상황이었겠죠. 자, 이 두 사람이 서 있는 곳 저번에 발지자를 이렇게 쓴다 그랬죠. 사람 인자를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한자에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이곳은 이 차라고 이렇게 씁니다. 발지자 옆에 사람 인자. 그리고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저쪽은 자,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저쪽, 마치 가죽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저쪽을 의미하는 저 피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일피일이라는 말을 할 때 씁니다. 내 돈을 빌려간 친구가 돈을 갚아라 했는데 차일피일, 이 차자 날일자, 영어로 하면 this day, 저 피자 that day. 자, 이날 줄게 했다가 그날 달라고 하면 아니 전날 줄게 이렇게 차일필 이렇게 미룰 때 쓰는 한자로 우리가 실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어차피라는 말에서도 씁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다 할 때 어차피 똑같잖아 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한자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낱개로 떨어뜨려 놓고 보면 다 이거는 길이고 이거는 가죽인데 왜 저쪽을 가리키는 저것을 가리키는 저 피자가 됐을까? 여러분 나름대로 많이 생각해보고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노래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불러보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 교실에서 수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